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인사 2급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네요. 자, 다음 중 ERP 도입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재고관리 능력이 향상이 돼요.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일관성 유지 부분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전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가 될 수 있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데, 수기 작성하고 이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폐쇄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 유연성 극대화된다. 요게 틀렸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폐쇄형 아니고 개방형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구현으로요, 시스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정답은 3번. 네, 2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데요. 네, 1번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 거 맞고요. 현재 업무 방식을 벗어나야죠. 이제 BPR에 의해서 혁신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좀 잘 바꿔야 되는데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하게 되면은 성공적인 구축하기 불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주문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주문 제작한 게 프로그램에 많이 실리게 되면 수정하거나 이렇게 될 때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지 않는 거 맞아요.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다음 중 ERP 선택 및 사용 시의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도입하려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패키지 선택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 ERP들 같은 경우도 인사에 더 적절한 ERP 패키지가 있을 수 있고요. 회계나 다른 업무에 적합한 패키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 그리고 형편에 맞는 것 골라야겠죠. 자, 2번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지속적인 교육 필요하고요. 현 시점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유지한다라는 게 좀 그렇죠. 이게 바꿔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보다 좀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4번 문제. ERP 구축할 때요.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설계 단계. 자, 요거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각각 해당되는 각각의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나왔고요. 분석은 에지이지 파악하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였고요. 설계 단계는 투비 프로세스 도출을 갭 분석, 인터페이스 문제를 논의하는 게 설계 단계입니다. 네, TF팀 구성 단계는 분석 단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네,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테스트 완료하고 확정하고 수정 완료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운영하는 게 구현 단계, 프로토파잉 이런 것들이 구현 단계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오늘날에는 인적자원 관리 대신에 인사관리 개념으로 아니죠. 반대로 썼네요. 예전에는 사람의 일을 그냥 관리하는 인사적인 측면만 썼는데 지금은 사람을 자원으로서 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적자원 관리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입니다. 그리고 현대 인적자원 관리는 종업원들 능력개발 육성을 통해서 하는 개발지향적인 성격 맞고요. 3번, 4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직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자, 과업은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맞고요. 직위는 특정 시점에서 특정 조직의 한 종업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 맞는 설명. 직무는요, 직책이나 직업상에 맡은 바 임무. 네, 이게 직무 맞습니다. 직구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 요거 아니고요. 여기 직종이에요. 직종.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용어는 이렇게 잘 나오니까 용어적인 거는 확실하게 좀 익혀가시길 바랄게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무평가 요소의 직무평가 기준인 숙련 요소는 인데요. 네, 관리 감독,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누구인지 책임 요소인 거고, 위험도 작업 시간, 몇 시간? 두 개 나왔네요. 작업 위험 이런 것들은 작업 조건, 작업 요소, 작업 요건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기술, 경험, 교육 이게 숙련 요소죠.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숙련된 거니까 3번이 정답. 육체적, 정신적 요거는 노력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인적 자원의 예측 방법 중 수요 예측 방법은 인데요.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있는데요. 지금 공급 예측이 기능 목록, 마코브 분석, 대체도 요게 공급 예측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 3, 4가 아니고 1번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능 목록은 인력 재고표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코어 분석은 일정 기간의 이직률 같은 것을 파악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런 OR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도는요, 어떤 직무가 빈자리가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도.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9번은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인데, 제가 관리직이나 전문직 선발 시 많이 활용되겠습니다.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거. 네, 그리고 면접 방식은 피면접자에 대한 면접자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의견 교환의 절차를 거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접 유형인데요.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이라고 하는 패널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자가 쭈르륵 앉아 있고 피면접자가 한 명 쭉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 받고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네, 구조적 면접은요, 이제 일정하게 질문이 주어진 게 구조적 면접. 네, 그리고 비구조적 면접 같은 경우는 질문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이 비구조적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은 이게 여러 명의 면접자들이 토론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집단 면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0번 문제. 인사고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단면평가. 피고과자를 제외한 직송상사, 동료, 부하 직원 및 고객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피고과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기도 해요. 왜 자기도 해야지. 왜 나는 뺍니까? 네, 그래서 자기도 포함합니다. 나도 하고요. 자기 고과도 하고요. 직속상사, 동료, 부하, 고객까지 다양하게 하는 게 단면평가예요. 다른 것들은 맞는 설명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구들도 잘 읽어주셔야 여러분들 다 요 문구로 나올 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문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11번 문제. 다음 중 감독자의 지도를 받거나 숙련공의 작업을 직접 보조하면서 지식과 기술 습득하는 교육 방법. 네, 도제훈련. 수련이라든가 뭐 도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제훈련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례연구법은요, 종업원을 문제가 있는 상황에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순회법은 순차적으로 직무를
정말 순회시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해보고 이 직무도 해보고 해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하게 하는 거, 요거 해당됩니다. 역할 연기법은 상대방의 직무에 해당되는 역할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롤플레잉 기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역할 연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경력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경력 개발 부분, 일정한 경력 개발 목표, 경로에 따라서 종업원 개인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 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자기 신고 제도는 인재 목록 제도, 이거 아니죠? 예. 이거는 기능 목록 제도에 해당되는 거죠. 기능 목록 제도. 그래서 종업원의 직무 수행 평가 개인별 능력 평가표, 요거는 기능 목록 제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네, 다른 것들을 맞는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임금 수준 결정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은 자, 기업의 지불 능력을 상한선으로 하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근로자의 생계비가 최저한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선 정도의 노동시장 요인이 중간선 정도로 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국민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 네, 14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재의 충원이 어려운 벤처기업 등이 인재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에요. 주식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 그래서 요 스톡옵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은 요러한 보기의 문구를 기억하셔서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종업원 지주제도 이제 근로자가 그 주식을 갖게 됨으로써 지주로서 참여하는 부분. 네, 스켈론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노동의 감소분에 대해서 스켈론 플랜은 그만큼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익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임금 피크제는 임금을 상한선으로 두고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정년이 지나도 할 수가 있는 게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임금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여기에서 바로 이런 고용보험인 거죠. 네, 그래서 포인트 용어들 잡으면 돼요. 실업,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노령, 연금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상해 이런 것들.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찾으시면 돼요. 네, 16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득세 화세 방법은인데요.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등 소득 원천별로 각 소득 합산하는 거에서 종합과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류과세 같은 경우는 양도나 퇴직소득이 분류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분리과세는 일용소득 같은 아니면 일정 기준이 되는 기타 소득 이런 것들 등 분리과세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인데요. 네, 요거 이자 소득도 원천징수 하고요. 이자가 지급될 때 퇴직 소득도 퇴직금이 나갈 때 원천징수 합니다. 특정 사업 소득 같은 경우도 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특정한 사업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하지만 국외근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4번 정답. 18번 문제. 다음 중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기준법에 제시된 법적 근로시간으로 1일과 1주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1일로 7시간 그리고 1주로 35시간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 근로자는 8시간, 40시간이고요. 요거는 유해 위험 작업이에요. 그래서 잠수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도 할 수 없고요.
19번 문제. 다음 중 공동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인데요. 공동교섭. 자, 요거 부분 1번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기업의 사용자 대표, 기업 간 안에서 한 거니까 기업별 교섭. 공동교섭이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요.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의 상부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뭐 여기에서 바로 힌트가 나왔습니다. 공동교섭 맞는 설명 2번. 3번은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라는 거에서 집단교섭. 전국적 또는 지역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요거는 대각선 교섭이구나 하고 맞추시면 돼요. 전국적 또는 지역별, 그러니까 개별 기업. 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들만 좀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업별, 공동 집단, 전국적, 개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경영 참가 유형 중에 의사결정 참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인데요. 네, 경영 참가 방법 중에 자본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의사결정 참가하는 방법, 뭐 이윤 쪽으로 참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결정 참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노사협의제 요거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지 주제는 이제 자본으로 해서 참여하는 부분이고 이윤분배제는 이익분배 차원에서 참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그 인사가 2급이 범위가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시험 문제 수에 비해서 공부할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용어들과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